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1분기 잘 끝났죠? 2분기의 첫날 또 금요일 이번 주 마감하는 날입니다. 1, 2, 3월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잘 견뎠습니다. 만약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봐요. 그러면 우리 힐링가족 모두 상당히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극히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거의 다 정말 잘 참고 잘 지내셨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번 2022년 1분기처럼 이렇게 하락 구간이 길고 또 깊은 폭이 깊었던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 또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전후 되시는 분들인데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힘이에요. 오늘 마감한 것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65% 하락하고 코스닥은 0.42% 하락. 개인이 꽤 많이 매수했습니다. 8,400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많이 매도했어요. 7,8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0.56% 하락했어요. 중국이 1% 가까이 0.94% 상승을 하고 홍콩은 0.04% 미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투자 중인 종목 보면 얼마 전에 새로 상장을 했죠. 지난주에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하고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장중에는 2% 이상 상승까지 갔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1% 가까이 상승하고 글로벌 리튬이 0.42% 상승. 나머지는 모두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여파에 의해서 필반나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2.16%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보면 장 막판에 아주 급락세로 돌변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들 하락했어요. 다우 1.56, 또 나스닥 1.54, S&P 500 1.57, 평균 1.5% 정도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 연 이틀 동안 5.5% 정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정기장 거래 막판에 투매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주요 지수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축소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이 악재로 작용한 상태입니다. 또 1분기 마지막이었죠. 오늘 새벽 마감 3월 31일 1분기 포트폴리오를 새로 재세팅하면서 매도량이 많아진 것도 또 한몫을 했습니다. 3월 마지막 날 월가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S&P 500은 올 들어서 3개월 동안 4.9%, 5% 하락을 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아주 상당히 심할 때였죠.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던 때 그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분기 수익률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의 다우는 4.6% 하락하고 나스닥은 9% 하락했습니다. 전 고점 대비하면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기억하시죠? 13%, 22%, 25%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전 고점 대비. 그런데 지금 3월 14일 이후부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해서 하락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올해 3개월간 하락한 횟수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35번째나 하락을 했어요. 작년에 보면 70번 이상 최고치 달성했죠. S&P 500 지수가 전 고점 돌파해서 최고점 달성, 또 최고점 달성. 정말 엄청나게 70번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횟수인데 하락한 날이 올해 들어서 3개월간 35번이나. 이것은 1984년 이후에 38년 만에 1분기 하락일수로는 가장 많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잘 견뎌낸 것입니다. 오늘 마감한 거 보면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등락률을 보면 모두
하락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대형주들 보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 주식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런 대형 기업들, 세계 최고 기업들은 다 미국에 모여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등락률 보면 오늘 아침 마감한 거 보면 모두 하락했어요. 애플이 182달러 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17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등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또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 TSMC 대만,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비자, 벅셔 해서웨이, 그 다음 JP모건,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이름만 되면은 다 아는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가 다 미국에 모여 있죠. 그 중에 한국인이 보유한 ETF 상위 10종목의 등락률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 개별 종목 말고 미국의 ETF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1등 QQQ 우리도 가지고 있죠. 2등 TQQQ 3배 레버리지예요. 3등 QLD 2배 레버리지예요. 그러니 1, 2, 3등이 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인데 두 번째는 3배 레버리지, 세 번째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신뢰 가족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소수 적당히 합시다. 투자하는 금액 중에 여러분들이 등락률을 감당할 수 있는 10%, 20%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100%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번 하락 구간에서도 보면 수익 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시장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이라는 것이 개별 종목 분석하듯이 그걸 분석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이 등락의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욕심을 가지고 많은 이 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도 그래요. 욕심내갖고 내가 한 3개월 후에 써야 될 돈, 1년 후에 써야 될 돈, 6개월 후에 써야 될 돈인데 은행에 놔두기 낫고 나 조금이라도 벌고 싶어. 한 10%만이라도. 어떻게 번다고만 생각하세요? 10% 벌어요? 10%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식이라는 것이 장기간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서 오늘 팔면 돈을 벌고 잃고 50대 50이에요. 근데 이것이 100%가 된다는 거는 10년 이상 20년을 투자를 해야지 잃을 확률이 없이 100%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달 후에 이거 은행에 놔두면 안 되겠어. 좀 벌고 싶어. 아니에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써야 될 돈,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윳돈. 내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절약을 해서 아껴서 모은 여윳돈을 가지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노후에나 쓸 돈이야. 이 돈만 우리가 주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금을. 4번 뱅가드 VOO죠. 5번 SPY 둘 다 S&P 500 추종하는 ETF예요. 1번, 4번, 5번 안정적인 종목. 그 다음에 6번 SOXX 알고 계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7번 우리도 투자하고 있죠? 글로벌 리튬 LIT. 8번 IVV 이것도 VOOSPY와 마찬가지로 S&P 500이에요. S&P 500 ETF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 말고 ETF는 SPY입니다. 또 VOO, IVV, QQQ 다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도. 그 다음 9번이 세베레버리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L. 그 다음 10번이 글로벌X 나스닥 100 커브드 콜 ETF QYLD라는 거예요. 이건 좀 생소할 거예요. 이것은 특징이 뭔가 하면 연간 한 12% 배당금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매달 1%예요. 그러니 매달 1%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대신 수익률은 엉망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1년 동안, 1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몇 배로 불어나죠?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은 덤이에요. 배당 많이 주면 좋죠. 배당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배당보다 수익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보유한 ETF 상위 10종목 어제 오늘 아침 마감한 거 보면 다 떨어졌지만 보통 보면 우리 눈에 많이 익은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죠. 현재 두 가지 큰 리스크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긴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하나는 더 큰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4일, 한 달이 넘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 달 지나서 봤더니 S&P 500이 5.4% 상승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을 했는데 과거 이런 주요한 12번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이죠. 발생하고 나서 한 달 후 주가가 평균 2.7% 회복을 했어요. 이런 전쟁이라든지 뭐 중동전쟁, 이런 전쟁이 발생하거나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주가가 평균 한 달 후에 2.7% 회복을 했는데 이거에 비하면 2배죠? 이번에는 5.4% 상승했으니까.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올 연말에 S&P 500을 4,700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700.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연말에 S&P 500 전망이 지금보다 떨어진 4,400을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4,700, 모건 스탠리는 4,400. 오늘 현재 S&P 500 지수 4,530. 현재 그 딱 중간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4월 1일 올 연말에 골드만삭스처럼 상승할 것이냐, 모건 스탠리처럼 떨어질 것이냐, 세계적인 투자회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누구의 말인지 말일지는 연말이 돼봐야 알겠죠? 그런데 금리 상승, 금리 인상 문제는 똑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이번 5월, 6월 0.5%씩 올린다고 예상을 해요. 근데 똑같이 JP 모건 스탠리도 의견이 똑같은 의견이에요. 5월과 6월에는 각각 0.5%씩 인상하고 이제 연말까지 보면은 7월, 9월, 11월, 12월에는 0.25%씩 인상하는 것으로 똑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뉴스 보니까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을 했다고 나왔어요. 석유 저장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본토 공습이 러시아의 허를 찌른 것인데 확전이냐 휴전이냐 갈림길에서 서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